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임재경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찰헌법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경찰헌법 23년도 하반기 문제에 대해서 총평과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특징, 변경 출제가 없다. 작년 출제와 달리 올해 상반기와 이번 하반기는 모두 귀퉁이 문제가 없는 정말 전형적인 출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이타가 없이 예측할 수 있는 곳,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한 기본 강의를 충실했다면 크게 불이타를 맞지 않는 형태의 시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역시 직전 재심 판례가 답을 가르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그러니까 시험 날짜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한 것뿐만 아니라 합헌 내지 기각 판결한 것까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최근 판결 문제가 답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특이한데 헌정사가 단독으로 출제되면서 학생들의 만점을 막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헌법학적 깊은 쟁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땐 출제자가 다 맞는 꼴은 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정사가 특이하게 출제가 됐다. 그것도 단독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형태의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비율입니다. 출제 비율 모두 20문제인데 총강에서 4문제, 기본권 총론, 기본권 주체에서 1문제, 기본권 제한 37조 2항 관련돼서 기본권 제한 문제 하나, 그리고 강론에서 14문제에서 모두 20문제가 출제됐는데 상반기에서 똑같은 비율입니다. 상반기도 이렇게, 하반기도 이렇게. 그렇다면 내년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헌법학 공부하실 때, 경찰헌법 공부하실 때 이 비율대로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유형별 분석입니다. 이론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 헌법학자들의 생각 따위는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관심 갖는 건 조문과 판례인데 특이사항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약간 첫 해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두 번째 해인 올해 상반기에서 조문이 한 문제로 답을 가르는 기준이었는데 이제 무려 4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조문 출제 비중이 커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한다? 시험이 쉬워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워진 겁니다. 조문 문제가 낸다는 건 좋게 말하면 난이도가 쉬워진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출제의 성의가 없어진 거죠. 조문으로 출제하는 건 헌법학적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문에 대한 단순 암기 여부를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썩 바람직한 출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조문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험 문제는 다시 조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이번 하반기가 좀 특이합니다. 자, 발문에 따른 문항 분석을 보면 상반기하고 유사하게 조합 한 문제, 사례 한 문제, 그리고 상반기에는 옳은 것이 한 문제였고 옳지 않은 것이 다였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옳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반기 때는 다 옳지 않은 것 생각하고 이 한 문제마저도 옳지 않은 거 생각해서 틀린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항 자체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구별돼서 나오는 바람에 그런 형태의 실수가 줄어들었죠. 결국 난이도가 낮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난이도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똑같이 6문제. 이건 제 주관적인 구분입니다만 제가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문항을 제가 풀어보면서 상중하를 정한 겁니다. 중문제가 줄어들고 하문제가 늘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라고요?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답을 찾는 부분이 분명하게 갈려버린 겁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헷갈려 틀리는 게 아니라 몰라서 틀리는 형태의 문제가 된 거죠. 조문을 몰라서 틀리는 거지 조문을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자, 이런 걸 모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헌정사 문제는 전혀 불이타였죠. 예상하지 못했던, 물론 경관부 시험 문제에서 약간 헌정사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 버린 헌정사 문제를 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 안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반기 경찰학법에서의 합격권에서의 안정적인 커트라인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한 문제씩 밀렸습니다. 여자는 여경은 -2, 남자는 -4. 원래 상반기는 하나 셋이었는데 이제 둘 넷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헌정사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만점을 바라시는 학생이라면 헌정사까지 공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출제죠. 헌정사 문제는 우리 출제 범위와 관련된 쟁점 있는 걸 내는 건 납득이 되는데 그걸 벗어나 버리는 출제는 그다지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번 출제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게 철저하게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과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난이도 있는 6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출제에서 지난번 출제에 이어 이번 출제에서 보여준 게 기출문제 패턴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문 자체는 한두 개의 지문은 기출과 중복될 수 있지만 과거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그리고 최신 판례. 자, 초시생은 반드시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중수생들은 기존의 기출 500과 기출 550 외에 최근 기출문제 570까지 더해서 본인의 응용력 내지 접근력을 키워야 한다. 고수생들은 역시 최신 판례를 변형하는 문제를 풀어봐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수험 준비 전략이고요. 처음 접근한 학생들은 반드시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 저는 박사입니다. 이 학원판에 헌법학 강의 치신 분 중에서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합니다. 조금 공부하시면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진입을 하시는데 깊이 있는 통찰력, 특히 제가 교수 경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갖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 출제자의 시각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고득점을 합니다. 계속해서 개별 문제들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